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인의 파산 신청 서류인데요. 이걸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법적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익명 채무자의 파산 사건, 사건 번호도 익명입니다. 이 사건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파산 신청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참 흥미로운 게 뭐랄까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불운한 이야기 이걸 넘어서요. 파산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때 특히 이제 조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정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절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류 이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채무자분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죠. 60대 남성분이시고요. 58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66 되셨겠네요. 중학교 졸업하셨고 현재는 직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네, 과거 이력을 보면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1984년부터 2022년까지 조경 사업을 직접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하청 대금을 못 받거나 뭐 사기 피해 같은 게 발생하면서 어려워지신 거죠. 대금 미수랑 사기 피해가 겹쳤군요. 네, 그래서 은행 대출 받고 또 지인들에게 돈 빌려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빚이 확 늘어난 겁니다. 결국 2022년 10월에 사업을 정리하셨고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65이 넘으셨으니까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쵸. 고령의 시라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더해진 거죠. 주거 이력을 보면 원래 임차에서 사시다가 올해부터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쉼터에서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03년에 재판상 이혼하셨고 이때 뭐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자녀가 두 분 있는데 따님이 35, 아드님이 22. 근데 다 따로 살고 있고 부양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아드님하고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빚은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고서상으로는 약 3,842만 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농협은행회 세 곳이고요. 주로 이제 생활비나 통신비 같은 걸로 사용하신 내역이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파산 신청을 하신 거군요. 법원에서 이제 서울회생법원 제215 단독에서 사건을 맡았고 파산 관제인으로 홍연필 변호사님이 선임되셨어요. 이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파산관제인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또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서 법원에 의견을 보고하는 거죠. 동시에 또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는 그 중간 조사 결과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가 2024년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중간 보고서 성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보고서 초기 내용을 보면 이 채무자분 명의로 된 현재 재산이나 뭐 과거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파악이 됐었죠. 그런데 관제인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관제인이 채무자의 가족 관계나 뭐 이런 배경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그러니까 부친은 2000년에 모친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상속 재산이요? 어떤 재산이었나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였어요. 전체 면적이 한 793제곱미터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으신 거죠. 아하, 처음 신고할 때는 누락됐던 재산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채무자 본인이 이걸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 상속 재산이 발견됐다는 거,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 절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법원에 내놓고 이걸 이제 환가, 법률 용어로는 환가라고 하는데요. 환가를 해서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걸 배당이라고 하고요. 이 환가와 배당을 전제로 하는 제도거든요.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정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된 상속토지 지분은 명백히 채무자의 재산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환가 대상이 됩니다. 보고서에도 환가 진행 재산 목록에 이 토지가 딱 기재되어 있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이걸 일부러 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걸로 봐서요. 파산 절차에서는 성실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서 절차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결론은 정말 예상 밖입니다. 관제인이 이 상속재산을 이제 환가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파산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반전이죠. 왜 취하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그 상속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그 땅 지분을 결국 팔아서 빚 갚는 데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산 신청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빚은 그대로 남더라도 일단 상속 재산은 보존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빚 탕감을 포기하고 재산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 다른 복합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파산 절차를 통해서 빚 문제를 해결하려던 처음의 계획을 스스로 거둬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으니까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도 법원에 파산 절차 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면책 절차도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요. 네, 면책은 파산 절차가 종결된 후에 별도로 진행되는 건데 파산 절차 자체가 폐지되면 면책 절차로 나아갈 수가 없죠. 결국 채무자의 빚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처음에는 사업 실패하고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했는데 숨겨진 상속 재산이 발견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취하하는 이런 예상 밖의 결말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 사례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그냥 신청하면 빚을 없애주는 그런 마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채무자의 모든 상황, 특히 재산 관계를 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실 하나하나가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법적 절차와 개인의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정되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익명 채무자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법적 절차의 그 이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복잡한 선택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한 단면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채무자의 입장이었다면 또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특히 그 상속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또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들, 그 결과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